거울 보면 아버지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하루 딱 11분만 투자하면 몸속 나이를 12살 젊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에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세포 하나하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오늘은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근력 운동과 동네 한 바퀴 도는 러닝 중에서 뭐가 진짜 우리 몸을 젊게 만드는지 논문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똑같이 50살이어도 어떤 분은 60대처럼 보이고 어떤 분은 40대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그냥 외모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몸속 세포가 다르게 늙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걸로 진짜 나이를 잽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발끈 끝에 있는 플라스틱 캡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신발끈이 풀어지듯이 우리 세포 끝에도 그런 보호 캡이 있는데 그게 텔로미어입니다. 문제는 나이 먹을수록 이게 점점 짧아진다는 겁니다. 마치 지우개를 쓸수록 짧아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게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죽습니다. 그게 바로 노화입니다. 실제로 2019년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텔로미어가 짧은 사람은 긴 사람보다 일찍 죽을 확률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심장병, 암, 당뇨 같은 병도 훨씬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 텔로미어 길이가 운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러닝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20년 동안 모은 건강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4,458명의 성인 피를 뽑아서 텔로미어 길이를 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얼마나 뛰는지 물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주일에 75분 이상 뛴 사람들은 안 뛰는 사람들보다 텔로미어가 189개나 더 길었습니다. 이게 숫자로는 와닿지 않으시죠?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우리는 1년 나이 먹으면 텔로미어가 평균 15.6개씩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189개 차이면 대충 계산해도 12년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75분만 뛰면 몸속은 12살 더 젊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75분이면 하루에 얼마죠? 딱 11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주일에 10분에서 74분 정도 애매하게 뛴 사람들은요, 안 뛴 사람이랑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은 임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75분이라는 최소한의 선을 넘어야 몸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30분씩 뛰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하루에 11분씩 일주일에 7번 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나는 러닝보다는 헬스장이 더 좋은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러닝은 무릎 안 좋아질 것 같고 헬스장 가서 기구 운동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레리 터커 교수가 2024년에 또 다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4,814명을 조사했는데 근력 운동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를 쟀어요. 결과는 근력 운동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10분 근력 운동을 추가할 때마다 텔로미어가 6.7개씩 길어졌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일주일에 90분 근력 운동, 주 3회 1회 30분 하면 약 4년 젊어집니다. 일주일에 180분 근력 운동, 주 3회 1회 60분 하면 약 8년 젊어집니다. 러닝보다는 효과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8년이면 엄청난 겁니다. 더 좋은 소식은 근력 운동은 중간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30분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그래서 나는 체력이 약해서 많이 못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력 운동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둘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진짜 어느 게 더 나은 거야? 문제는 운동마다 우리 몸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달리기가 텔로미어를 지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다 보면 몸속에서 활성산소라는 나쁜 놈이 생깁니다.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늙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런데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하면 우리 몸이 이 활성산소를 막는 방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게다가 달리기를 하면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텔로미어를 직접 보호해줘요. 특히 강하게 달릴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립니다. 마른 사람, 보통 사람, 통통한 사람, 뚱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오래 살까요? 정답은 통통한 사람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2013년 미국 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연구입니다.
바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의 캐서린 플레갈 박사팀이 발표한 연구였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BMI 25에서 30 사이, 의학적으로는 과체중이라고 분류되는 통통한 사람들이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6% 낮았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일찍 죽는 사람들은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비밀은 바로 근육량에 있습니다. 통통한 사람 중에는 근육량이 충분한 사람이 많고 마른 사람 중에는 근육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육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육은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마이오카인이라는 건강 호르몬을 근육이 직접 분비해요. 이게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뇌 기능까지 좋게 만듭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중보다 근육량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에서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넘어져서 골절되고 골절되면 누워있게 되고 누워있으면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반면 근육이 충분한 노인은 넘어져도 버티고 빨리 회복하고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게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20대 때는 단백질 20g만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데 50대 넘어가면 30g 이상 먹어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중년 이후에는 하루에 체중 1kg당 최소 1g, 운동하시는 분들은 1.2에서 1.6g까지 필요합니다. 70kg면 하루에 70g에서 1g 정도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단백질은 흡수가 잘 되고 어떤 건 안 됩니다. 어떤 건 근육 만드는 데 효율적이고 어떤 건 그냥 에너지로만 쓰입니다. 유청 단백질처럼 질 좋은 단백질을 먹으면 운동 없이 섭취만 하는 것만으로 노년기에도 근육이 안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똑똑하게 골라 먹어야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백질 함량, 아미노산 구성, 흡수 속도, 가격 대비 효율까지 따져야 하거든요. 제가 이 내용만 따로 깊이 파서 영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75분 이상 달리면 몸속 나이가 12살 젊어집니다. 하루 11분이면 됩니다. 둘째, 근력 운동도 효과가 있습니다. 주 3회 한 번에 60분 하면 8년 젊어집니다. 셋째, 통통해도 근육이 있으면 오히려 더 오래 삽니다. 마른 게 능사가 아닙니다. 넷째,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년 후엔 텔로미어가 15개 더 짧아져 있을 겁니다. 5년 후엔 75개가 사라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단백질 영상 꼭 보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의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